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차례장입니다. 무더운 오후 시간인 것 같아요. 날이 덥더라고요. 밖에 나갔다 오더니 땀이 뭐 줄줄 흐릅니다. 땀이 줄줄 흘러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잠시 쉬고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요즘 뭐 주식시장에도 이게 사기치는 인간들이 상당히 많네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사기꾼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려고 하는지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꼭 부자가 되기보다는 기분이 좋은가 모르겠어요. 사람이 기분이라기보다는 또 어떤 그렇게 좀 즐거운가? 왜 자꾸 사람을 속여가지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주위에 사기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여튼 조심하셔야 합니다. 항상 신중하게 잘 보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보니까 그 불법 리딩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리딩방. 이 불법 리딩방 일당이 이제 금감원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딩방도 불법이 있다고, 이 불법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합법도 있는가 봐. 그죠? 합법 리딩방도 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뭐 합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허가를 내고 정확하게 뭐 규정에 따라서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불법 리딩방이 많은가 봅니다. 금감원 직원이 불법 리딩방 사기꾼으로부터 이제 겪은 일을 했다고 하네요. 이같이 말을 했는데, 금감원 직원은 주식 관련 유튜브를 보다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은 링크 클릭을 하라고 해가지고 클릭한 뒤에 주식 투자 관련 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톡 프로필에 보니까 딱 보면 그런 알만한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 사진이 걸려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1대1로 대화를 해보니까 뭐 A씨는 증권사 잘 다니고 있다 뭐 그러면서 특정 종목에 이제 주식 투자를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금감원 차원에서 알아보니까 A씨는 이미 퇴직을 했고요. 이와 같은 톡을 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결국은 뭐냐, 그 A 애널리스트로 사칭을 해가지고 금감원 직원에게 이제 사기를 치고 있었던 거죠. 금전적 피해는 없었다고 하는데, 금감원을 상대로도 이제 신분을 속이고 이제 사기를 칠 정도로 그만큼 이제 불법 리딩방이 이제 퍼져 있다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이렇게 리딩방 사기가 예전부터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은 최근에는 수법이 더 교묘해진다고 하네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비대면 거래가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를 악용한 사기 행각이 이제 많아졌다고 하고요. 이렇게 유명인을 사칭하는 그 대범한 행각도 이제 많아졌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뭐 2차 전지, 뭐 초전도체 관련 주가가 이제 들썩이고 그 주식에 빚을 내 가지고 이제 투자하는 그런 규모가 20조 원을 넘다 보니까 이 뜨는 주식 뭐 찍어주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뜨는 주식 찍어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뜨는 주식 찍어주면 좋은가? 근데 그게 잘 맞지가 않아요. 응? 뜨는 찍어주면 지 혼자 찍어가지고 혼자 벌면 되지. 뭘 남한테 알려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일단 관련해서 금융위원회하고 금감원뿐 아니라 뭐 검찰, 뭐 경찰까지 요즘 전방위로 이제 조사하고 뭐 대책 수립에 나섰다고 하는데, 증권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불공정 거래 이제 대응 체계 개편 방안도 이제 3분기 중에 이제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내달 정기국회가 열리면은 이제 불법 리딩방 제재 관련 법안이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들려볼 겁니다. 하여튼 요즘 불법 리딩방 이게 보면은 이제 뭐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지고 뭐 주식 투자 그 자문을 해주는 단체 대화방이죠. 일종의 하여튼 그런 주식 리딩방 그런 것들이 요즘은 막 그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요. 불법으로 막 투자 자문해주고. 하여튼 이번 주 16일 날, 16일이죠, 수요일이죠. 그 이복현 이제 금감원장하고 경찰청의 뭐 국가수사본부장이 공동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불법 리딩방 엄단 방침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장이 경찰이 수사 중인 청건의 불법 리딩방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원에 나선다는 입장도 밝혔고, 기회가 되면은 세 개 기관이 플러스 알파로 이제 조사하는 그런 장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예고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가지고 뭐 불공정 거래, 시장 교란 리딩방, 그리고 허위 풍문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할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검찰, 경찰, 금융위, 금감원까지 이제 불법 리딩방에 대한 사실상 전쟁에 나선 거죠.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불법 리딩방 사례부터 정리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게 보통 유명인을 사칭하는가 봐요. 유명인을 사칭해가지고 리딩방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유명인들. B씨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용 코인 무료 지급 선언 뭐 이런 제목의 동영상을 보고 담당자한테 상담을 요청하는 거야. 해당 동영상은 삼성전자가 직접 개발하고 투자한 가상자산이다. 야, 삼성전자가 무슨 코인을 만들고 해. 아무리 일반적인 상식이라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400% 이상 뭐 고수익이 가능하다 뭐 그런 내용이었는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해당 내용이 보니까 조회수가 한 13만 회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B씨는 1,000만 원을 계좌로 이제 바로 입금을 했고, 그런데 그게 사기였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기업이 투자한 코인이고 뭐 원금과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말에 이제 속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법은 아주 더 교묘해지고 대담해졌습니다. 최근에는 그 박현주 회장 사진을 SNS 프로필에 올려요. 2차전지 추천 종목을 소개하는 박현주 리딩방까지 납니다. 야,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증권사 회장이 할 일 없이 그 리딩방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사진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이걸 믿는 자체도 웃긴 거야. 응? 아니 무슨 증권사 회장이 무슨 리딩방을 한다고 사진까지 올리겠어요? 그 박현주 리딩방 링크를 접속하면은 카톡 1대1 채팅방으로 연결되고 박 회장을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한 그런 일당들은 2차전지 종목을 추천하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지시합니다. 투자자가 일단 초반에 돈을 벌게 한 뒤에는 그 이후로 일정 회원료를 내면 뜨는 주식 정보를 알려준다고 유인을 합니다. 그런데 초반에만 반짝 돈 벌게 해주고 유료 회원료로 돈을 뜯기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다행이네. 돈을 벌게 해주니까 초반에는 초반부터 돈을 막 잃게 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 하여튼 참 웃깁니다. 예전에 구독자 50만 명이 넘는 채널을 운영한 인플루언서 김정환 씨가 있었어요. 뭐 일종의 뭐 슈퍼 개미라고 뭐 별칭으로 뭐 멤버십 회원들한테 막 주식 정보를 제공을 했었죠. 그가 3만 원 초반이던 한 종목에 대해서 뭐 매도할 때가 아니다. 솔직히 6만 원, 7만 원 가도 아무 문제 없는 회사다. 그렇게 거듭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고 봤더니 이제 투자자들을 위해서 물량바지로 이용했다고 하네요. 자신이 미리 사뒀던 5개 종목을 이제 회원들한테 추천해가지고 주가를 막 쫙 끌어올린 다음에 본인만 먼저 팔고 나오는 수법을 썼던가 봅니다. 하여튼 이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게 그런 외국인이 파는 것처럼 속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검찰에 따르면은 이를 통해서 이제 김 씨는 부당이득 58억 정도를 챙겼다고 합니다. 반면에 김 씨 말에 따라 주식을 사들인 리딩방 회원 300여 명은 순식간에 150억 정도의 손실을 봤다고 하죠. 엄청난 손실을 봤네요. 좀 안타깝습니다. 올해 4월에 보면 그 라더기원 일당이 이제 했던 수법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김 씨는 차익 결제 거래처 CFD 계좌를 활용을 한 것 같아요. 이 CFD는 우리나라 사람이 매매를 해도 이 투자 내역이 외국계죠. 외국계 증권사 매매로 표시됩니다. 이 CFD를 했는데 한국 사람이 아니야. 이 표시는 무조건 외국계 증권사로 매매되기 때문에 다 외국인이 한 줄 알아요. 올해 4월에 그 라더기원 일당이 주가 조작 사태 이후 금융 당국에서 이제 CFD 실태 조사를 했는데 살펴보니까 이 CFD 실제 투자자는 대부분 우리나라 개인들이 96.5%였는가 봐요. 하여튼 개인임에도 국내 증권사의 CFD인 경우에는 기관으로 나오고 외국 증권사의 CFD 경우에는 외국인이 거래한 것처럼 이제 표기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주가 조작 사태 이후에 금융위는 CFD 실제 투자자 유형이 정확하게 표기되는 이런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CFD 같은 경우는 진짜 정확하게 나올 것 같아요. 개인이면 개인, 기관이면 기관, 외인이면 외인. 이 출처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또 뭐 1,000명 넘게 참여한 주식 리딩방에 들어갔다가
뭐 김우진 이사라는 사기꾼에 속았다, 그런 피해 신고도 잇따르는데 이게 또 KBS 보도로 알려진 소식이라고 하네요. KBS 보도로 경찰이 전국 동시다발로 접수된 관련 피해 30여 건을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수법을 보니까 중견 증권사에서 일한다면서 김우진 이사라는 명함과 소개 사진을 이제 보내요. 처음에는 수익을 내도록 한 뒤에 더 투자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이 수억 원을 투자한 뒤에 나중에 돈을 찾으려고 보니까 이 주식 거래 프로그램은 가짜였다는 거예요. 송금한 계좌도 대포 계좌고, 김 이사의 프로필 사진은 본인 사진이 아니고 현직 모델 사진이었다. 현직 모델 사진을 올려놓고 한 겁니다. 그 투자들이 이제 사기 아니냐고 따지니까 대화방에서 강퇴당했다 하더라고요. 이후 김우진 이사 일당은 이렇게 사기를 친 뒤에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췄다 그럽니다. 이들은 그 편리한 비대면 온라인 거래의 장점을 이렇게 범죄에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노후자금 투자처를 찾는 고령층이 주로 사기 피해자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경찰에 적발된 리딩방 사기 사건 피해자의 78%가 50대 이상이에요. 50대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 50대 이상 분들 절대로 뭐 리딩방 같은 거 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2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